내 안에 헐크 길들이기. 리플러스 박재현 대표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하는데 자녀에게는 잘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란다. 사람은 객관화될 때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스스로 나는 공감 능력이 없고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화를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공감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엄마는 자녀나 남편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힘을 키워야 한다. 화, 분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내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신호이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화가 났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을수록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화가 풀린다고 믿게 된다. 그러면 나의 감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분노와 화는 상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더욱 잘 보살필 필요가 있는 감정이다. 화가 났다는 것은 내 욕구가 좌절되었다는 신호다. 화가 날 때는 나의 욕구를 들여다본 후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 화는 충분히 다스려지고 관리될 수 있다. 분노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노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분노에 휩싸이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분노는 건강한 감정이다. 분노의 뿌리는 내 안에 있다. 사랑, 인정, 존중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주변 상황은 단지 부수적인 요인일 뿐이다. 화를 내는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셈이다.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한 번씩 자신을 불로 지지고 있다. 분노 조절 완화 프로그램에서 분노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나의 분노를 푸는 열쇠가 감사란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난 10년간 감사 일기를 써오면서 화내는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툭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았던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 멈춘 후 즉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화가 가라앉으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분노의 감정이 출렁일 때도 감사 일기를 썼다. 먼저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을 바라보는 감정 일기를 적은 뒤 마음이 평온해지면 감사 일기를 썼다. 분노로 시작해도 마무리는 진정한 감사가 충만한 상태로 일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감사 일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다 너 때문이야 하며 타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더는 쏘아대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여전히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분노의 감정은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바람이다. 그런 욕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이 넓어지면 나와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감사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연습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다독이기 시작할 때 감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나를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된다. 너무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안의 헐크도 내 모습 중 하나다. 헐크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정해주면 점점 온순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자. 그 모두가 나에게 필요해서 온 감사한 존재다.